여러분들 혹시 그런 분 있으십니까? 특정 치아가 시리다던가 어느 날부턴가 음식을 먹을 때 치아가 우지끈거리거나 아니면 욱신욱신한 느낌이 든다던가 아니면 평소에 딱딱한 거 즐겨 드시는 분들, 잘 때 이를 갈거나 운동하거나 스트레스 받을 때 이를 꽉 무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 영상을 안 보시면 후회할 겁니다. 안녕하세요, 닥터 W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치아에서의 암과 같은 크랙투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고작 금이 갔을 뿐인데 왜 암에 비유하냐고요? 암에 걸렸을 때 최악의 상황은 죽음이죠. 치아에서의 죽음, 사형 선고는 결국 발치입니다. 평소에 별 증상이 없거나 두통, 복통 등 별거 아닌 증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는데 갑자기 암 4기,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는 상황과의 유사성, 치료를 받는다 해도 얼마든지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최대한 빨리 갈수록 죽음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이 비슷해서 이런 과격한 비유를 하게 됐습니다. 크랙투스란 무엇일까요? 치아에 말 그대로 크랙이 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환자의 입장에서는 그냥 시리거나 씹을 때마다 시큰해서 아이 뭐 썩었겠거니 레진이나 뭐 금으로 하면 되겠지 하고 치과를 갔는데 갑자기 치아를 발치해야 한다고 하는 청천벽력 같은 그런 질환. 크랙투스는 그럼 왜 무서운 걸까요? 첫 번째로 진단이 쉽지가 않습니다. 절대 그 심각성을 암에 비할 정도는 아니지만 췌장암의 경우 예를 들어서 보면 확진이 내려질 쯤이면 거의 암이 전이되어 가망이 없는 상황인 것처럼 크랙투스 역시 방사선 사진상에 명확한 소견이 나타날 때쯤이면 거의 가망이 없는 사형 선고를 내려야 되는 상황일 확률이 크다는 것입니다. 초기에는 치아 우식이나 치주 질환과 같은 평범한 질환들과 혼동되기 쉽고 발견이 쉽지 않다는 점이 참 무서운 점이죠. 두 번째로 크랙은 일단 진행되기 시작하면 크랙이 점점 자라나기만 하고 되돌릴 방법이 없고 치료를 한다 해도 시간이 지나면 크랙이 다시 진행되기 시작해서 결국은 발치를 피할 수 없을 가능성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크랙은 단단한 것을 잘못 씹거나 하는 단기간에 강한 힘으로 유발되는 경우가 많지만 약한 힘이라도 오랜 시간에 걸쳐서 받게 되면 그것이 마일리지처럼 누적이 돼서 크랙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아무래도 나이가 들수록 크랙투스가 나타날 확률이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그냥 매사에 조심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넷째로 크랙은 하나의 치아에만 나타난다기보다 대칭적 위치에 있는 다른 치아 혹은 다수의 치아에 걸쳐서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라도 크랙 치아가 진단되면 소름이겠죠. 반대쪽도 크랙일 확률이? 그러면 크랙투스 환자들은 치과에 와서 크랙투스 환자들은 주로 치과에 와서 어떤 증상을 호소할까요? 무언가를 씹을 때 시큰해요. 깜짝 놀랄 만큼 찌릿해요. 씹을 때마다 자주 이가 시큰거려요. 얼마 전 딱딱한 걸 씹은 후 계속 불편해요. 한쪽으로밖에 못 씹겠어요. 아파서. 등등인데 증상 자체는 막 엄청 특별하거나 그러진 않죠. 그럼 크랙투스의 원인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선 생활 습관의 문제입니다. 스트레스나 스포츠를 할 때 이를 꽉 무는 습관, 잘 때 이를 가는 습관, 아니면 딱딱한 것을 즐겨 먹는 평소의 식습관, 과도하게 발달된 저작근, 저자갑 등이 그런 이유가 됩니다. 상당히 별것 아닌 것들이 크랙투스의 이유가 되죠. 또 치료를 받은 치아. 왜냐하면 우리가 치질을 파내고 레진을 넣거나 아니면 신경치료를 하고 나서 충전 물질을 넣게 되면 이미 치질을 잃고 난 후이기 때문에 치아가 약화돼 있겠죠? 따라서 크랙투스가 나타날 확률이 더 커지는 겁니다. 부익부 빈익빈이죠, 치아도. 자, 그럼 크랙투스의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운이 좋게 금이 가다가 만 경우, 즉 크랙이 완전히 치아를 횡단하거나 종단하지 않으면 예후는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크랙이 진행되다 말아서 약한 경우는 크랙을 조심스럽게 제거하고 레진 같은 재료로 충전하여 치료가 간단하게 마무리되는 경우가 있는데 통상적으로는 크라운을 씌워서 크랙이 더 진행되는 것을 막는 치료를 하는 편입니다. 최대한 빨리 치료를 받는 것이 치아의 수명을 조금이라도 더 연장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어떤가요?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의 작은 크랙이 결국은 치아를 발치하게 만든다는 것이 상당히 무섭지 않습니까? 사실 치과의 질환들이 대부분 정말 아주 미세한 몇 마이크로미터 정도의 틈으로 감염이 된다든지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어떻게 보면 놀라운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아유 내가 왕년에는 이로 병뚜껑을 딸 정도로 이가 튼튼했는데 지금은 이가 다 망가져버렸어 라고 하는 거 보면 그렇게 안타까울 수가 없습니다. 치아를 이용한 힘으로 남성스러움을
과시하시는 분들, 크랙투스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그런 쪽으로 치부심을 드러내는 일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평소에 내가 너무 딱딱한 것을 즐겨 먹는 건 아닌지, 그리고 이를 꽉 물거나 아니면 잘 때 이를 가는 습관이 있는지 체크를 해보시고 이를 고치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크랙투스를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결론, 크랙 시작되면 답 없다. 예방 킹왕 짱.